우주심과 정신물리학. 우주심과 정신물리학. 정신세계사 이차크 벤토프, 유시화 이상무 옹김. 책을 읽기 전에 정신현상, 영적 추구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여러 영적 서성들의 가르침을 담은 책들이 상당수 소개되었다. 아울러 서구에서는 동양사상과 현대물리학의 만남을 설명하는 책들이 계속해서 출판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졌다. 그러한 책들의 특징은 다소 들뜨고 흥분한 어조로 도의 물리학을 설명하면서 동양의 고전들, 이를테면 우파니샤드나 바가바드 기타를 위시한 힌두교의 경전들과 태극, 주역 및 노장 철학의 문헌들에서 해당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음양의 합일로 표현되는 동서양의 만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신지학회의 거성 마담 블라바츠키가 인도와 티베트 등지의 비법들을 섭렵하여 서양으로 건너간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면 아득히 더 거슬러 올라가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에서 이미 동서양 만남의 충격이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점령한 뒤 황제로 임명한 밀란다 왕과 인도의 승려 나가세나 비구는 각자 자신들의 신하와 제자들을 이끌고 삼봉우리로 올라가 일대 대결을 벌인다. 내용은 유와 무의 대결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대화는 밀란다 왕이 나가세나 비구의 가르침에 깊이 귀를 기울이는 쪽으로 승부가 난다. 전쟁에서는 서양이 승리했지만 정신의 깊이에 있어서는 언제나 참패한다는 것은 동양계 인디언과 미국인의 대결에서도 드러나 영화의 공통된 주제로 사용되기까지 한다. 서양은 자연을 정복하지만 동양은 자연에게서 배운다. 서양은 지구 밖으로 떠나거나 고배율 망원경을 동원해야 우주를 이해하지만 동양은 자기 손바닥의 손금으로도 우주를 이해한다고 말한다. 한쪽에서는 잎사귀를 일일이 해부한 뒤에야 잎사귀의 신비한 구조를 이해하지만 한쪽에서는 바람에 나부끼는 잎사귀를 보는 것만으로도 고개를 끄덕거린다. 이러한 두 세계가 만날 때 결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와 파괴가 아니면 완성과 종합이다. 지금까지는 자기 주장과 파괴에 가까웠다고 하는 편이 옳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깨달을 때 될 수 있으면 저쪽의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자신의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완성과 종합이 찾아온다는 점이다. 현대과학, 특히 물리학이 해명하는 우주의 본질과 소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동양의 직관적인 지혜가 현 시대에 이르러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 과학의 끝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서구의 과학이 동양의 지혜에 비해 몇천 년 뒤떨어졌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결론은 자칫 폐쇄적이고 자기 우월적인 함정에 빠지기 쉽다. 우리는 그 둘이 음과 양처럼 근사할 정도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은 공통 분모를 형성하면서도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메꾸어 준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동안 서양의 과학과 동양의 지혜 사이에는 서양의 과학과 동양의 지혜 사이에는 공통 분모란 없는 듯이 보여왔다. 서양의 과학은 눈에 보이는 현상, 물질계의 법칙에만 관심을 쏟은 나머지 정신적인 현상, 인간의 의식이 개입될 여지를 주관적이라는 평가 아래 아예 무시해 버렸다. 객관적인 것만이 그들의 유일신이었다. 이 얘기는 곧 주관적인 세계가 주를 이루는 동양 사상은 우상 숭배처럼 여겨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받아온 우리들 역시 남의 주관적인 체험은 오로지 미신이고 환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만 없인 여겼다. 서구의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으로 입증된 것은 실로 누구나 우러러보고 꼼짝 못할 것으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흔히들 어떤 것의 타당성을 주장할 때 우리는 그것이 대단히 과학적임을 증명하느라 온갖 수치와 도표를 동원해왔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비과학적인 세계를 저쪽 서양의 과학자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단 과학자들이 아니더라도 서양인들은 동양의 지혜, 동양적인 세계관, 동양적인 예언 등에 매혹된 듯이 보인다. 해마다 동양적인 명상과 문헌과 풍물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 여파로 우리는 다시 들뜨기 시작해서 불교의 공과 마야 즉 환상과 우리의 태극 사상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된 듯하다. 반면에 대대로 동양물을 먹고 살아온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저들이 그렇게 매혹되는 동양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가? 문화의 교류가 시작된 이후 우리는 어쩌면 어설픈 과학 지식에만 점수를 준 나머지 직관이나 통찰력을 많이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환상들은 그것들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실제로는 과학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과학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구 천대를 받았다.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사정은 현재에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과학은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신이다. 우리는 좀채로 과학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 이 책은 간단히 말하면 과학으로 설명한 정신현상이다. 아니면 과감히 과학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한 과학자가 깨달은 우주의 법칙, 새로운 우주 모형에 관한 학설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물질계와 정신계 양 차원을 두 차원을 포함하는 통합 정신물리학 방면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는 섣불리 동양 사상의 영역으로 뛰어들어 두 세계의 종합을 꾀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동양 사상에 관한 이야기는 티베트 성녀의 말을 인용한 귀절 한 군데 외에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 그렇지만 책을 읽어가노라면 우리는 마치 이 책이 동양의 한 현자가 과학적인 언어를 빌려 자신의 가르침을 펴나가는 듯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엄밀히 읽을 필요가 있다. 물리학 책을 엄밀히 읽는다는 것은 우습긴 하지만 말이다. 엄밀히 될수록 자기 방에 숨어서 엄밀히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세계관의 변화 내지는 자기 존재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정신적인 변화란 눈을 뜬다는 뜻이다. 무지에서 아무 글도 알지 모름에서 눈은 뜨는 것일 수도 있고 선입견과 편견에서 눈을 뜨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읽고 있던 혹은 책을 통해 읽어온 동양의 통찰과 한 서양 과학자의 통찰을 비교해 보면 놀라운 유사성과 함께 우리가 눈을 뜨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물리학에서 터부시해온 정신현상, 이를테면 창조주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우주 창조 과정, 윤회설, 심령현상, 텔레파시, 천리안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우주심, 우주의식, 자연정령, 쿤달리니와 차크라 현상, 명상과 요가와 호흡 수련의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물리학적인 바탕 위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아예 무시당해온 물질계 밖의 다른 차원들, 이를테면 아스트랄계와 멘탈계, 영계, 절대계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우주 모형이 이 책 전반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가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우주와 생명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전체적인 존재관을 설득력 있게 요구한다는 점이다. 각 생명체의 활동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주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머릿속의 생각까지도 다른 생명체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우리가 독립된 별개의 존재들이 아니라 원자에서 은하계까지 한 조직체를 구성하고 있는 상호 연결된 구성원들이며 각 구성원들의 간섭 현상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꾸려져 나가고 있음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모든 존재가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존재들의 결합이라는 관점은 불교의 화엄경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인드라의 진주 그물에 잘 나타나 있다. 인드라의 하늘에는 하나만 봐도 나머지 전체 보석의 영상이 모두 보이게 되어 있는 진주 그물이 있나니 이것은 세계 속의 어떤 물체라도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물체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물체가 곧 다른 모든 물체임을 뜻한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비단 화엄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천부경이나 한단고기를 비롯 노자, 장자를 위시한 동양의 지혜 속에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기를 즐거워하는 모험적인 과학도뿐만 아니라 영적인 추구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할 만한 책이다. 책은 어디까지나 책이지만 그래도 훌륭한 책은 무작정 구세주 행세만 하는 서성들보다는 훨씬 값지다. 흔히들 골치 아프다는 형용사로 대표되는 물리학이나 과학적인 도표와 설명에 익숙치 않은 독자 재현들은 이 책을 대충 훑어보고는 어려운 책이라고 여기고 손에서 도로 놓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 스스로도 말하다시피 이 책은 엄밀히 말해 과학책이 아니며 본문에 나오는 도표나 설명 역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가 일일이 연필에 침을 묻혀가며 그린 것이다. 따라서 물리학적인 기본 설명이 되어 있는 앞의 1장과 2장 정도만 참고 읽을 끈기가 있는 독자는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멋지고 흥미진진한 세계로 여행해 들어갈 수 있다. 고등학교 정도의 과학 지식을 갖춘 사람이면 너끈히 이 책을 독파하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 저자 역시 수학을 무척이나 싫어하던 직관이 발달한 인물로 정규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는 명상과 직관과 상상력에 의지하여 자신이 품고 있는 우주와 인간에 대한 의문을 풀어나갔다. 사실 발표 당시 전 세계에서도 10명도 이해하지 못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놓은 알버트 아인슈타인 역시 지식보다 상상력이 훨씬 중요함을 역설했었다. 하지만 저자의 뛰어난 점은 자신이 싫어하는 분야를 그냥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편리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훌륭한 도구로 이용할 줄 안다는 점에 있다. 그러한 미덕이 있었기에 저자는 자기 완성을 이룩할 수 있었고 우리는 이 훌륭한 책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기 완성을 이룩한 사람답게 저자의 풍부한 유머, 넉넉한 정신적인 여유, 아울러 예리한 관찰을 책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두 사람의 번역자가 이 책을 공력하게 된 과정을 밝히는 것이 좋을 듯하다. 본인과 함께 번역에 힘써준 이상무 씨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공학과의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충남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한국기계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과학도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는 정신적인 추구를 게을리하지 않아 수년간 명상에 몰입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대립된 두 세계인 과학과 정신을 동시에 탐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실제로는 과학과 정신이 대립적인 세계가 아니고 합일적인 세계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조선설계 계통에서 활약하고 있는 송호봉 씨도 이 책을 번역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 역시 오랜 명상 체험을 거친 사람으로 이 책이 나오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토론하고 번역에 참여했다. 그리고 본인 유시화는 국문학을 전공하고 처음에 시를 쓰다가 어떻게 해서 인간 인식의 진화와 영적 추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현대의 정신적 서성인 B.S. 라저니시와 J. 크리슈 나무르티의 가르침을 번역 소개했고 아울러 예술, 인류학, 선불교 등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들을 번역하는 한편 한국 사상을 비롯 동양의 지혜를 공부했다. 그런 과정 중에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본인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으며 앞으로 누군가는 꼭 소개해야 할 더욱 새롭고 중요한 분야들로 본인을 인도해 주었다. 사실 본인의 영적 추구에 많은 시간을 단축시켜준 책이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 같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밤 한 장소에 모여 종교와 신에 관한 열렬한 토론을 벌였다. 결론이 나지 않자 대화 도중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농부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목화솜을 따서 산 너머 도시로 팔러 가면 그곳의 상인들은 우리가 어떤 길을 통해 산을 넘어왔는가를 묻지 않고 목화솜의 질을 따질 뿐입니다. 우리 두 역자는 애초부터 함께 이 책의 공력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제각기 공부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이 책을 발견하여 그 가치를 깨닫고 우연히 각자 번역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다가 번역이 다 끝나 서로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하기 직전에 우리 두 사람은 번역이 중복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한 권의 책을 양쪽 출판사에서 동시에 출간하기보다는 이 책을 통해 서로가 터득한 지식을 합쳐 공역 출판하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다시 시일을 두고 두 원고를 대조하면서 새로운 번역 원고를 만들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처음 번역에서 놓친 부분들, 잘못 해석한 부분들, 슬쩍 무시하고 지나간 부분들을 서로의 원고 대조에서 발견할 때면 슬며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두 원고를 대조해보니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아무래도 전문 분야에 가까운 이상무 씨의 번역이 한결 뛰어났음을 밝힌다. 처음에 이 책을 읽고 그렇게 기뻐 환호하던 감격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일념으로 감히 생소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번역에 착수했다. 본인은 둘째치고 더 많은 노력과 성실을 기울인 이상무 씨는 3년 동안이나 이 책을 붙들고 노심초사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 어려운 책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우리가 가진 알량한 지식보다는 직관적인 통찰력이었다. 그것은 저자 역시 이 책을 주로 직관력과 통찰력을 통해 썼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일이다. 덧붙여 한 가지 더 고백할 것은 지난 1979년에 저자 이차크 벤토프는 57세를 일기로 타계했지만 현재 물질계가 아닌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그가 우리의 번역에 상당한 협력을 했다는 점이다. 단어 하나, 문장 한 줄마다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 육성으로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의 협력을 받았다. 그러면서 새삼 존재가 불멸불사이며 단지 차원과 형태를 바꾸어가며 진화, 윤회해갈 뿐이고 아울러 우주와 자연계 속의 모든 존재는 협력자가 되어 서로를 돕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다. 본문에서도 말하다시피 그 협력자들의 간섭 현상이 없었더라면 이 책의 번역은 불가능했으리라. 원서로는 반탐사에서 1981년에 출판한 스토킹 더 윌드 펜드룸을 사용했다. 이 책을 맨 먼저 본인에게 소개해 주신 수유리 이병기 선생께 감사드린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본인은 이런 세계에 아직까지 눈뜨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비평과 교정을 아끼지 않은 이 제작에 많은 공을 들인 이 아울러 우리 모두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더 크신 이에게 감사를 드린다. 우리가 한 작업이 본문에 설명된 우주의 정보 저장소에 기록될 것을 생각하면 좀 더 나은 번역을 하지 못한 것이 아무래도 나중에 문책을 받을 것 같아서 깨름직하다. 마땅히 독자들로부터 훌륭한 가르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즐겁게 읽어주길 바란다. 1987년 9월 서울 가회동에서 역자 류시화.